이렇게 가면 돼. 안녕하세요, BMW입니다. 오늘은 아주 공교롭게, 뭐 짜맞춘 건 아니고 아주 공교롭게 저희 BMW의 X6가 하나, 둘, 셋, 네 대에 동시에 입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차량은 운전하다가 25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온도가 4도로 팍 떨어지고, 또 30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10도 막 빡 떨어지는 증상 때문에 입고해서 제가 좀 점검하고 있고요. 저기 있는 이제 두 번째 차는 이제 2,000km 탔어요. 길들이기 하신다고 이제 오일류 한번 교체 의뢰한 차고, 옆에 있는 요 X6 30D는 워터펌프가 물이 막 새가지고, 그래서 워터펌프 누수차 점검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좀 담아볼 차는 X6M, 요건 이제 구형 바디거든요. 나머지도 신형이고 G바디고 요건 이제 F바디인데, 엔진 경고등이랑 차가 간헐적으로 동작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제가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는 진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아, 진짜 M들은 속을 참 많이 썩이는 차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게 뭐냐면 혼합비 이상이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통신과 관련된 고장을 제외하고 혼합비 이상 고장이 사실 가장 어려운 전 고장이라고 봐요. 이 혼합비라고 말하면 엔진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럼 적당량의 공기와 적당량의 연료가 들어와줘서 이제 엔진이 폭발을 한 다음에 이게 배기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배기구를 통해서 나간 이 공기가 혼합비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너무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료량이 너무 많다든지, 혹은 연료량 모든 게 다 정상인데 센서가 오작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비의 고장 코드 딱 뜨면 종종 전화 주세요. 이거 혹시 혼합비 고장 코드 떴는데 수리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견적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M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M들이 엔진 런이 정말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 런이 조금만 벗어나도 얘네는 자기의 몸이 아프다고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합비 이상이 이 농후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박 이상이 있어요. 농후는 말 그대로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공기가 적게 들어가거나, 그리고 이제 희박은 말 그대로 연료가 너무 적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차를 고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장 코드가 왜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지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 옆에 있는 에어플로우 센서가 있는데, 이 에어플로우 센서가 실제 공기의 흐름량을 계측을 하거든요. 정상이 아닌 공기량을 계측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이렇게 에어 필터, 이런 필터류들이 이제 안에 오염물이 많이 생기면 여기서 또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안쪽으로 흡입량이 또 적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파이프들이 있는데 이 라인은 완전히 기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밀이 안 되고 이 파이프가 살짝 깨졌어. 그러면 이 계측하고 있는 에어플로우 센서를 지나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실제 빨려 들어간 양이랑 다른 편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혼합비 이상에 관련된 고장 코드가 또 수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기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가요, 엔진 안에서 인젝터가 연료를 분사하는데 그 인젝터가 분사하는 연료량이 너무 많아, 혹은 인젝터 앞에 촉이 망가져서 공기를 제대로 분사를 못해, 아니면은 이 인젝터가 연료를 분사를 하는데 분무를 칙 하고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칙 하지 못하고 그냥 액체 상태로 떨어뜨리는 거야. 이럴 경우에도 혼합비 이상과 관련된 고장이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소실 안에서 스파크 플러그나 코일들도 물론 불꽃을 잘 튀겨줘야 돼서 완벽하게 또 연소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연료들이 이 배기구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배기구 뒤쪽에 산소 센서라는 장치가 붙어 있어요. 그 산소 센서가 이제 다 태운 공기를 받아들여서, 이거 지금 연료가 다 탄 공기에 연료가 너무 많은데 아니면 연료가 적은 데를 산소 센서가 또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소 센서가 문제를 일으켜도 똑같이 이런 고장 코드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환기 밸브라고 해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시잖아요. 그럼 주유를 하다 보면 유증기가 막 옆으로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 유증기도 사실은 연료예요. 그 유증기가 탱크 안에 있다가 그 특정 기간이 되면
하면 그 유증기가 돌아서 엔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게 환기 밸브예요. 그 연료 환기 밸브가 망가져도 차에서 승인되지 않은 연료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서도 문제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스로틀 바디가 특정 앵글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거나 혹은 이쪽에 달려져 있는 매니폴더에서 차여져 있는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이 오작동을 해도 공기량을 실제로 잘 측정하지 못하는 거죠. 에어플로우 센서 말고 흡기 인테이크에도 또 센서가 꽂히거든요. 그런 센서들이 또 문제가 되면 또 같은 고장 코드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이해하고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이제 고장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직분사 엔진이다 보니까 이 차량들은 그렇지 않은데 N55 엔진들은 밸브 안쪽에 카본이 많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공기 흡입량을 또 막거든요. 그래서 모든 라인이 원활하게 공기를 새는 데 없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량도 잘 맞아야 되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생각났던 게 뭐냐면 BMW의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끔씩 농어와 관련된 고장 코드가 뜨는데 엔진 오일을 빼서 교체하라는 게 있거든요. 엔진 오일이 특정 차종은 특정 온도나 이런 데서 산화가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빼서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고 이제 고장을 잡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원래 시스템을 깨트리면 M들은 가차없이 혼합 이상이라는 경우도 가져와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거든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스모그 테스트부터 부품들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한 노력과 또 굉장한 시간을 투여해야 원인이 잡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장 코드는 작업을 하고 항상 어댑테이션이라는 값을 삭제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실제 학습을 한 그 데이터를 초기화를 해주고 다시 이 엔진이 런을 하면서 그 작동값을 배우게 되는데, 그 작동값을 배워서 고장 코드를 불러 일으키는데 오래 걸리면 1000km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막 차를 출고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경고등이 뜬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1000km 정도 탔는데 경고등이 뜬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비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고객님들이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엔진 경고등. 그런데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운행도 잘 되고 다 멀쩡해. 근데 그 경고등이 딱 켜져 있어. 그 다음에 경고등이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 혼합기와 관련된 고장 코드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깊은 대화와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영상을 찍었고요. 이 차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만 하고 특별하게 이제 이상이 없는 게 확인이 돼갖고 지금 한 이틀 정도째 테스트를 했거든요. 거의 한 100km 가까이 운행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했다.